나비가 창밖을 휘익 지나며 나의 시선이 정원 이름 모를 꽃에 지난다. 간밤을 지은 의미 없는 그물에 떠는 작은 미물의 샘과 사의 갈림길. 한때 상상에서의 수줍은 소녀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할 순박한 그리움으로 기억을 마주한다. 그 소녀의 흔적을 찾아 떠난 어리석음과 연민에 사무치는 미련. 애다른 소식 너머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유 없는 슬픔. 부서진 핸드폰과 살아야 하는 더러움. 세상은 소녀를 흔한 도시의 환멸로 이끌어 다시 먹구름으로 그리고 소나기로 한 차례 흔한 스토리를 나리게 하고, 나는 또 먼 낯선 이름으로 발길을 옮긴다. 그늘 아래 편한 착각으로 느낀 그 아이의 어색함이 사무친다. 안녕하세요. 리얼로컬입니다. 오늘은 단편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논이 있고 누렁이와 검은 물소가 있는 그저 그런 흔한 베트남의 마을에 사는 아이입니다. 얼룩배기 황소는 아니지만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들을 수 있고 하노이의 인형극에서 볼 수 있는 물찬 논의 밭을 일구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한 손엔 바이크 엑셀을, 한 손은 오즈모 포켓을 들고 고르지 못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이날의 일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유튜버로서 약간의 서글픔이 있었더랬습니다. 어느 날은 조회수와 구독을 좀 올려보겠다고 귀여운 소녀들의 영상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논과 밭을 지나니 마을 초입에 개구리를 괴롭히던 초동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장난을 걸어줍니다. 밝게 V를 하며 사진 한 장 남기고 구멍가게 들러 손가락으로 펩시를 가리킵니다. 뽁하는 소리와 함께 콜라는 석탄 얼음과 함께 비닐에 담기고 살벌한 대낮의 햇빛을 피해 구멍가게 앞 그늘의 목을 축입니다. 아파본 이빨이 걱정되어 이를 닦을 곳을 찾아보지만 마땅한 느낌이 들지 않아 다시 바이크를 타고 마을의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또래 아이들이 똑같은 티를 입고 모여서 장난을 치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헐렁한 단체 농구티는 남자 아이에게나 여자 아이에게나 제법 어울리고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법했습니다. 이를 닦을 만한 곳을 잠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멈춰 아이들과 어설픈 영어 소통을 나누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아이들은 나의 간식을 해치우고 바이크를 만지고 나의 페북 아이디를 가져갔습니다. 함께 단체 사진 한 장, 그리고 오즈모 포켓을 꺼내 동영상도 한 컷 촬영하니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유튜버? 응, 인기 없는 꼼싸움. 농구팀? 아니. 그럼 왜 단체복? 중학교 졸업을 기념한 친구들끼리의 옷. 그렇게 한 차례 폭풍 수다가 지나고 아이들의 관심이 한풀 꺾일 즈음 가방에서 칫솔을 꺼내 치약을 묻히고 이를 닦았더랬습니다. 애들이 저를 보고 더럽다는 건지 도로에서 이를 닦는 이상한 놈이라는 건지 웃어댑니다. 한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에도 또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눈빛에 그늘이 보입니다.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또래 베트남의 남자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사뭇 다릅니다. 베트남 아이 같지 않군요. 피부는 약간 어둡지만 분명 다른 아이들보다 예쁘고 귀여운 외모였습니다. 영상을 찍어 채널에 한번 소개하고 싶었지만 많은 아이들 중 한 아이에게만 편중된 관심을 보이기는 싫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에게 페북 아디를 받아갔지만 그 아이는 받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숙소에서 페북을 받아간 아이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와의 대화에 시들해졌지요. 꼰뜸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페북을 통해 친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두뇌의 소유자인지라 프로필 사진으로 봐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프로필 사진은 고개를 돌린 사진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농구티를 입은 아이들의 사진이 옵니다. 이 사람들 아시죠? 아, 네, 귀여운 애기들이죠. 저의 글에 하트가 붙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프로필 사진을 다시 보았죠. 아무리 봐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죠. 화장을 제대로 한 옆모습의 배경에는 와인 수십 병이 제대로 갖춰진 보관틀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이야 저 나이에 다들 할 테고 어느 멋진 카페이려니, 아니면 언니 사진을 썼을 수도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친구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다낭에 있냐고 물어서 꼰뜸으로 왔다고 했더니 너 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 중 누구인지 사실 모릅니다. 나누는 이야기도 약간 겉돌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옵니다. BNCTHN 쿠엔바 KHN? 베트남어로 질문을 하는군요. 베트남어, 영어, 한글까지 세 가지 언어를 기분 내키는 대로 사용합니다. 저도 영어로 했다가 꼭 의미 전달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보내줍니다. 한글로 보내주면 한글로 대답합니다. 질문을 받고 번역기를 돌려보고는 갸웃거렸습니다. 바라는 단어. 중딩 막 졸업한 애가 알 단어일까? 구글로 번역해서 본 그 글의 해석은 당신은 바에 갈 수 있나요? 인데 아마 베트남어로 바는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바가 뭐임? 이라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Is a place to have fun and you can choose a beautiful girl to serve you if you have money. 너가 돈이 있다면 예쁜 여자를 선택해. 봉사를 받으며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지. 답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할까 망설였습니다. 알긴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알며 왜 물을까? 일단 제가 보낸 답글은 바가 뭔지는 알아. 불법적인 곳 아냐? 그런데 너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은 거야? 라고 물으니 페북의 특징상 상대가 글을 쓰는 중에는 아래 라이팅이라고 뜹니다. 쓰다가 멈추다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궁금하군요. 뭘 그리 망설이는지. 저는 속으로 요놈이 어디서 들은 걸로 저에게 간을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뭘 그리 쓰고 지워?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후에 답글이 왔습니다. That place is not illegal. You can go there to eat drink. And chat with the girl of your choice. And I also work there if you go there choose me. 그곳은 불법적인 곳이 아니며 당신이 선택한 여자와 먹고 마시고 대화할 수 있다. 나 그곳에 일하니 너가 오면 날 선택하렴. 약간의 충격이 지나고 뭐라고 답을 할지 망설이다가 일단 무슨 말이든 해야 했습니다. 당황하다 보니 번역기에서 베트남어 복사를 누르지 못하고 한글 그대로 복사가 되어 채팅창에 적혀버렸죠. 너의 나이에 일할 곳은 아닌 것 같아. 이유온 답변에서 멍해지고 말았죠. Man from Korea, China, and Japan come here at. They chose me and I served food wine for them and they gave me a lot of money. Just sit and talk. For example, pouring beer, singing and chatting.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많이 와요. 그들은 나를 선택하고 나는 봉사해요. 와인을 따르고 그들을 위해 노래하고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꽤 돈을 줘요. 단지 앉아서 이야기만 하죠. 예를 들어 맥주를 따르고 노래하고 이야기 나눠요. 너 막 중학교 졸업했잖아. 맞아요. 방학 동안 알바하는 거예요.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너는 누구야? 같은 사진 속 한 명이 동그라미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늘의 눈빛을 가진 아이입니다.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내준 사진 속 한 명을 동그라미에 쓸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은 영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정말 그 애 맞아? 그 애를 사칭하는 거 아냐? 누가 왜? 무슨 바 영업 그런 거겠지. 잠시 대화가 중단된 뒤에 사진 두 장이 날라옵니다. 나에게 시간을 준 뒤 사진은 곧 리콜되어 사라졌습니다. 같이 찍은 다른 각도의 사진과 저가 없는 지들끼리의 사진도 왔습니다. 그 아이 이미 확실했습니다.
다음 머릿속에 든 생각은 온갖 꼰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소리에서 뭐 하겠냐 싶어서 꾹 참았죠. 하필 그 아이일까 싶다가 그 아이가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뒤를 이었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들었습니다. 방학이니 아르바이트 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다낭에 다시 올 거예요? 근데 너는 내 페북 아디를 안 받아갔잖아. 친구에게 받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물어보세요. 왜 거기를 택한 거니? 어떻게 찾았어? 온라인으로 봤어요. 핸드폰이 부서져서 돈이 필요해요. 그렇구나. 그런 곳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냥 번역기로 대화를 나눠요.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어른들의 착각일 뿐이며 애초에 순수나 순박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의 침묵의 시간은 조금씩 길어졌고요. 그 아이의 침묵의 시간도 조금씩 길어졌지요. 왜 나한테 바에 대해 물었고 왜 이라는 사실을 나한테 말한 걸까? 영업일까? 하지만 끝내 그 아이는 제게 바의 위치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의 위치는 안 알려줄 거니? 뭐라며? 당신은 이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너 보러 가지 뭐. 다음에 알려줄게. 애초에 나를 오라고 할 생각 따위는 없었을 겁니다. 1시간 정도 지난 다음 든 생각은 일종의 항의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에 가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딸 같은 애들이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어 주지요. 그 안이 즐거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시간 즈음 뒤 저는 그 아이에게 글을 남겼지요. 인류는 성을 밝히는 부류가 많은 자손을 남겼으며 상대적으로 성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우리는 모두 성에 매우 관심이 많은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인류는 그렇게 번성하고 진화했으며 지금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한중일 아재들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남자는 어린 여자들과의 대화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쉽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사실 그것은 어린 여자들의 입장에서 약간의 이상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만약 내가 언짢은 느낌이 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내가 사과하마. 그리고 세상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밝은 생각을 가지기 바란다. 이후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저에게는 왜 밤새 슬픈 느낌이 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느낌이 슬픔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그 막연한 슬픔의 이유에 대해 제가 내린 해답은 나 또한 다를 바 없는 남자이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핸드폰이 필요하지요. 최신형 폰은 여기 어른 월급의 2달치 돈입니다. 제가 들렀던 한 주유소에서는 14살 소녀가 방학 동안 하루 16시간을 일을 한다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바에 가시면 저는 대학생이에요. 방학 동안 용돈 벌러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라는 말들을 들으시죠? 그런데 갓 중학교 졸업한 초카뻘 애기가 방학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마련하기 위해 바에서 알바를 한답니다. 한중일 아재 여러분 용돈 많이 쥐어주세요. 어설픈 동정이나 싸구려 양심이 최신 폰을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부질없는 이 슬픈 감정도 선대에게서 받은 유전자가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소설 재밌게 읽으셨길 바랍니다.